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주별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갑자 일주부터 해서 60갑자를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세하게 하나하나 집어볼 텐데 구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자죠. 갑자의 구조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일단은 갑목은 양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나무의 기운이 50%, 그리고 이제 자수, 그냥 봤을 때는 자수 같은 경우에는 왕지입니다. 왕지에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10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간까지 들어가서 본다면은 임수 10일, 개수 20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임수,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50%는 수다. 그죠. 딱히 어려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크게 구성 성분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가 물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나무가 생목인가 사목인가를 봤을 때는 생목이다. 나무다. 그죠. 꽃은 아니죠. 갑목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신강한 편에 속합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강력은 한 200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신강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없는 개념인데, 신강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5000까지 나올 수 있고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2000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00에 가까우면 극신강이고요. 한 2500 정도면 신강이고요. 신약은 극신약은 2000, 그리고 신약한 부분은 1500 이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2000 정도면은 신강한 편에 속하죠. 그리고 다음은 유명인입니다. 갑목 일간의 갑자 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인이 일단은 전진님, 윤도현님, 조보아님, 그 다음에 오마이걸의 빙이님, 김신아님, 조세호님, 엄정화님, 그리고 김진아님, 황정현, 김재환님, 원어원에 이 정도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갑목 같은 경우에는 말재주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말재주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도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봅니다. 유명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에는 물의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푸른색이죠. 그리고 자수는 쥐입니다. 12지는 봤을 때 쥐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쥐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형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나무다, 생목이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격은요, 이 푸른지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정신 분석 능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크게 자리 잡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나무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심리를 감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재주가 있기 때문에 종교, 그리고 학자적인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영감이 뛰어나고, 그죠? 사람의 심리를 잘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세계에 대개적으로 소질이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부분이나, 그리고 역동적인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속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것은 갑목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가지 분야에. 그리고 두뇌 회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다. 그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직업의 변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유리한 직종은요. 다음은 직업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일주들은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언론,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원예, 물론 손재주도 있는 편에 속합니다. 목재, 그 다음에 일반 행정, 그리고 정치,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거 잘하죠. 모델, 의류, 철학, 종교,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갑자일주는요, 일주론에서 봤을 때 판단 기준은 일주라고 보면 돼요. 갑자일주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더라, 이런 업종에서 유리하더라,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면은 좋다 나쁘다라고 봤을 때 좋다고 봅니다. 상당히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주역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60 갑자잖아요. 근데 이 61주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역이랑 한번 이렇게 매칭을 시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쥐레복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네, 쥐레복 주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역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한다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역적인 키워드도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역 같은 경우에는요, 70%는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0%는 제가 봤을 때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 원리를 파악해서 최대한 매칭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낙천적인 기질이 있으면 낙천적인 기질이 가지고 있고요. 인정도 많은 편입니다. 대인관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인관계가 완만하다, 좋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합니다. 정확하게.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내력이 강한 편이며 성품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역과 매칭을 시켜서 보는 부분이며, 주역으로 봤을 때 이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른 봄, 위에 거 지울게요. 이른 봄, 회복, 새로운 희망, 작은 희망, 다시 시작, 동짓날, 봄을 기다림, 반전, 고진감래, 미약한 출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면은 결론적으로 이 갑자 같은 경우에 쥐레복이라고 봤는데, 쥐레복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새로운 희망, 봄을 기다린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대부분 이 일주론 같은 경우에는 주역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1년 운세,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인이잖아요. 이 임인하고도 비슷하죠, 느낌은. 왜냐면은 이건 임수고 인목인데 이건 결론적으로 수고요. 이건 목이잖아요. 지금도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임수와 인목이 작용하는 시기고, 이 물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겨울이고요. 나무는 봄인데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부분. 겨울은 춥고 어둡고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밤이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은 밤,
다르게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새벽. 아침을 기다리는 부분인데 이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키워드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그죠? 임목 같은 경우에 아침이죠. 아침인데 이 아침을 기다리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희망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은 새벽은 심리적인 부분이 관장하고요. 감수성이 풍부하게 발달되는 시기라면은 이 아침은 이제 몸이 움직이는 부분이죠. 쉽게 말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음에서 양으로 흘러가니 어떻게 보면은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 다음 날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변화를 주는 시기이기도 하니 뭔가 새로운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니 또 새로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자 시간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갑자일주들은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다. 변화의 능력이 있으니 자기 주도적인 부분에서 유리함이 있다. 특히나 신강한 사주죠. 신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은 확실히 강한 편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능력을 활용을 한다면은 유리하게 갈 거고요. 반대로 능력을 활용을 못 한다면은 어렵겠죠. 엄청 어렵겠죠. 네. 그렇게 자기의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신한테 유리한 직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 직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면은 안 맞네 맞네로 따지지도 않아요. 실제로 유리한 직업이 있는데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이죠. 네. 그렇지만 보통은 그쵸. 하면은 좋다. 이렇게 권유는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좋은 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좋으시니까 이렇게 나아가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안 좋은 시기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야 되겠죠. 안 좋은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좋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집중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신강 신약에 대해서도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행이 서로 생해주는 구조인데도 신강한 부분은 갑자일주는 신강일주입니다. 근데도 5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 신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오행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신강인데 중신강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오행들은 사주를 볼 때 신경을 써야겠죠. 왜냐면은 일주만 가지고 신강일주라고 신강 사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신강력에 대해서도 이게 일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가 있고 월을 주로 봤을 때도 있고 시주를 봤을 때도 다 다르겠죠. 그런 키워드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갑인일주 강의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